정감년 의원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신고리 오르코기 운명이 결정나고 또 탈원전 운명이 내일 결정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6월 19일 날 저 화면을 봐주시면 6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식 가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 6월 27일 공사 중단 지시를 했고, 또 6월 29일 그 산자부에서 협조 공문을 한수원에 발송했고, 14일 날 7월 14일 날 한수원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관심 있는 자의 눈을 피해서 일시 중단 의결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다음 이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결정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 계획이 잡혔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를 매입했고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공사를 하기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과정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무려 38개월이나라는 긴 세월 동안 절차를 밟아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하기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정률 29.5%, 공사비가 약 1조 6천억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3만 명의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가 하면, 요즘 전 세계가 사실 원전 가동을, 특히 일본의 경우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시 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처지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금 에너지 수급은 원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 대체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나라 원전이 APR 1400 기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기종인데, 그 안전성이 첫째는 담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전 산업이 지금 그냥 오히려 올스톱이 될 처지에 놓여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역시도 내일 탈원전이 딱 선언이 되면, 결정이 나면 원전 산업이 전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부품 조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설입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벼락치기로 6월 19일 날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7월 14일 날 공사 중단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찬성 반대 양쪽 관계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들어서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답변이 그냥 원론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아신다면 제가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답변은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서울공대 학생들이 11개 학과 학생회가 나서서, 그거는 뭐 어떤 원자력 공학과만이 아니고 서울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들이
탈원전 지금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확산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이공계 상대적으로 인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떨어졌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뭐 대학 지나가실 때 같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죠. 지금은 이공계생들이 정말 우수한 인재가 안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앞으로 이공계 학생 수급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과정에 산자부가 이 한수원에다가 중지 요청을 한 근거가 에너지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에너지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자력 공사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17조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만이 건설 중지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지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 헌법 제23조에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 이건 우리 원장님 아시죠? 그 조문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법의 위반이고 헌법의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올 것이다. 이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이 소위 광장정치 민주주의 해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지금 예산도 42조 3,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지금 내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낮에 보충 질의 통해서 답변. 예. 혹시 뭐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최종 근거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로서는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후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고, 현 단계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답변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안은 현재로서는 내일 결과도 보고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이제 임기가 거의 한 40여일 예, 맞습니다. 남았는데 정말 원장님 퇴임하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대처했나 안 했나 한 번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제1롯데월드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감사원이 감사했던 사업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예. 자, 거기에 서류를 조작하고 점수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채용 비리들이 드러났는데,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비리의 성격을 저는 권력형 채용 비리로 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감사한 결과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예, 평가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볼 때 이 공공기관이 특성상 자율권을 우리가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인사 운영에서 상당히 방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네, 그러면 내부적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외부에서 청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상대적으로 시스템상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특정한 의원의 비서관의 부정채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채용 비례가 다 밝혀졌는데 이것은 이 당의 비서관의 채용 비리가 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도하 연일 터져 나오듯이 하는 수백 명, 무려 한 600명 가까운 교육생 비리 등등 이런 부분은 전혀 보질 않으셨어요. 최근에 춘천지검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정 비서관과 관련된 지금 압수수색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 감사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인사 부분을 하겠다는 자, 계획을 강원랜드를 세웠습니다. 묻습니다. 예, 강원랜드도 강원랜드에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반을 지금 감사하신 게 아니고 전반을 보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 비리 이 부분까지도 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한 하위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 가기 전에 자체 감사를 해서 그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상태라 묻습니다. 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원랜드는 특정 의원의 특정 비서관 채용 비리만 본 결과가 됩니까? 저희들 그건 다소 오해 여지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년 이후에 24건, 지금 그걸 빼고 나면 23건입니다.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셨습니까? 수사를 갔지요. 예, 이 부분도 수사를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KBS 감사를 하고 진행 중이시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KBS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KBS 관련해서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뭐 음악회의 법인카드를 대량 쓰고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백화점에 나가가지고 이러한 거와 관련돼서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죠? 예, 감사 요청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일부 확인하셨죠? 아니요. 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지 않으면 감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감사 개시하지를 않아왔습니다. 우리 감사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 요구를 한다든지 민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감사 개시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냐 하면 KBS 노조가 민원 제기를 하고 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규영 이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만 아니라 KBS 이사들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건데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백화점에 사용하고 주말 공휴일에 심지어 일본 가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메이저리그 관람하고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하고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을 무려 34차례까지 개를 위해서 애견 비용을 위해서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 관람비로 20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다. 이 강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실 확인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외행상 비정상적인 것 사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용.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가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본격적인 감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또 나중에 제보 충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절충교육은 지난번 감사한다고 법사위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FX 사업과 관련해서. 자,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1억 5천만 불의 군통신 위성과 관련된 겁니다. 절충교육을 원래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넘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것이 유상으로 이 비용을 한국 정부 국방부가 부담한다라는 것으로 전환됐다 하는 기사도 나왔고 제가 알기에도 그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절충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늘 감사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맞지 않습니까? 예.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통상의 경우와 자, 같이 로키드 마틴으로 F-15에서 F-35로 바뀌었는데 기종이 그게 FX 사업이에요. 그것이 이제 절충교육이 포함된 그런 그 거래였는데 최근에 이것을 최근이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확정가, 즉 고정가 계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사의 F-35가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약 8천억 원이 넘는 여유분이 생겨서 그것을 우리 정부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통신 위성 비용이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로키드 마틴사에 한국 정부가 전보해 주는 걸로 사실상 유상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이 사안의 실체라는 겁니다. 맞죠? 예, 지금 뭐 확인해 드리는 원장님, 거는 맞죠? 현재로서는 아니 제가 뭐 확인을 해 드리기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감사를 하고 계신 건 맞죠? 뭐 절충 교육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연손해금 300억을 면책해주고 더 나가서 수천억의 돈을 무상으로 받을 것을 지금 유상으로 전환해주고 있는 추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지금 예산도 42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지금 내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 내에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낮에 보충 질의 통해서 답변. 예, 혹시 뭐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 최종 근거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로서는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후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고 현 단계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답변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안은 현재로서는 내일 결과도 보고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이제 임기가 불과 한 40여일 예, 맞습니다. 남았는데 정말 원장님 퇴임하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대처했나 안 했나 한 번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기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제1롯데월드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기존의 감사원이 전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부품 조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이제 설입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벼락치기로 6월 19일 날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7월 14일 날 공사 중단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찬성 반대 양쪽 관계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들어서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답변이 그냥 원론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아신다면 제가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답변은 이거는 지금 현재 또 제가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서울공대 학생들이 11개 학과 학생회가 나서서 그거는 뭐 어떤 원자력 공학과만이 아니고 서울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들이 탈원전 지금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확산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무려 38개월이나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절차를 밟아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하기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정률 29.5%, 공사비가 약 1조 6천억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3만 명의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가 하면 이 요즘 전 세계가 사실 원전 가동을 특히 일본의 경우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시 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처지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금 에너지 수급은 원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뭐 전 세계 대체로의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나라 원전이 APR 1400 기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기종인데 그 안전성이 첫째는 담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전 산업이 지금 그냥 오히려 올스톱이 될 처지에 놓여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역시도 내일 탈원전이 딱 선언이 되면 결정이 나면 원전 산업이 정감년 의원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신고리 오르코기 운명이 결정나고 또 탈원전 운명이 내일 결정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6월 19일 날 저 화면을 봐주시면 6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식 가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 6월 27일 공사 중단 지시를 했고 또 6월 29일 그 산자부에서 협조 공문을 한수원에 발송했고 14일 날 7월 14일 날 한수원이 그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관심 있는 자의 눈을 피해서 그 일시 중단 의결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다음 이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결정은 이미 그 김대중 정부 때 계획이 잡혔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를 매입했고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공사를 하기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과정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뭐 대학 지나가실 때 같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죠. 지금은 이공계생들이 정말 우수한 인재가 안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앞으로 이공계 학생 수급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과정에 산자부가 이 한수원에다가 중지 요청을 한 근거가 에너지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에너지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원자력 공사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17조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만이 건설 중지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지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 헌법 제23조에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 이건 우리 원장님 아시죠? 그 조문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법의 위반이고 헌법의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올 것이다. 이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이 소위 광장정치 민주주의 해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 공론화위원회